엄마들은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존재죠. 자, 엄마들의 경계선 뭐 이제 넘어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딸의 외모,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딸을 한참 보다가 쌍수 언제 할 거야? 아 진짜. 막 이래요. 너무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딸이 쌍수? 나 안 할 건데? 왜 안 해? 그 눈으로 계속 살 거야? 어떡해. 상처야. 아니 엄마가 준 의미잖아요. 그냥 패션. 패션도 엄마들 마음엔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되게 이제 멋쟁이였고 진짜 예뻤고 그래서 항상 저를 아쉬워했고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면 니 딸? 니 딸? 니 딸? 이런 걸 되게 많이 나죠. 특히 키를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비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아주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패션에 꽂혔냐면 세로 스프라이트에 꽂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로인데 하얀 니트의 세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그것만 입으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니 딸 이러는데 그걸 입고 나가면 와우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요즘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빨간 다라이 같은 큰 통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부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옷이 쓰레기통에 딱 버려져서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버림을 바르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쓰레기통 뚜껑에 딱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이거를 엄마가 버리다니 해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경질을 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아니다, 영아니야, 뭐 안 어울려, 키가 작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뭐하러 갖고 들어왔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거를 다시 또 다 펴가지고 속상해하면서 막 하면서 다시 또 잘 개켜놓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그게 또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어제와 같이 약간 메멘토처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갔다 왔는데 그 티셔츠를 또 쓰레기통에 엄마가 버린 다음에 그 위에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와. 절대로 이것을 입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어머님도 근데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그죠? 아, 대단하시다. 진짜 세시다, 어머니들. 제가 딱 그걸 본 순간 못 이겨. 엄마가 원해서 밀고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간의 무력감? 그때부터 엄마가 뭐 하지 마. 그러면 먹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때 좀 이제 없어졌어요. 잘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막 툭툭 던지는 말을 만약에 친구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 아마 그 친구도 손절 많이 칠걸요. 엄마가 너 얼굴 왜 갈수록 커지니? 아니 너 곱창 좋아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너 곱창 끊어야 되겠다 야. 그러면 치마 입고 나가면 그 치마를 입는 거야? 종아리가 다 나오는데 네가 네 알을 못 봤지? 걸어 다닐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친구가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20년 전 친구가 동주야 그 옷 입으려고 알 안 보여 이러면은 절교. 그렇죠. 이거는 남친이 얘기하던 뭐 누가 얘기해도 굉장히 선 넘는 건데 오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 침범해도 되는가? 우리 한번 퀘스천 할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딸의 남자 또 상당히 많이 개입합니다. 제가 볼 때 엄마들 나름대로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상처. 아빠네.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물어보지 못했고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그 미안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신념 같은 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던지죠. 그냥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다듬다가 와, 툭툭 던지시는구나. 툭툭.
김씨 안 돼. 또 방을 또 한번 훔쳐. 스무스하다. 그러다 이렇게 막 탁 털다가 장남도 안 돼. 경상도 안 돼. 뭐 전라도 안 돼. 충청도 안 돼. 사업하는 남자 안 돼. 너 그리고 너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 인중 좁은 남자 안 돼. 누구 만나? 누구 만나야 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익숙해. 아빠. 되게 익숙한 프로파일링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 해. 아빠도 너무 슬퍼. 뭔가 엄마들의 미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딸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수하면서 이렇게 딸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입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죠. 근데 여기서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반대로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연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들이 엄마의 연애를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딸도요? 왜? 내가 오늘 정말 그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어떻게? 엄마가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다. 성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들이 많이 있죠.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 충분히 있거든요.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는 얘기가 또 다르죠. 네. 예, 그때는 이제 가족의 결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은 제외. 자, 딸이 성인 이후의 케이스예요. 뭐 좋은 걸 보려고 만날 거야? 만나 뭐해? 나 잘해줘? 딱 바리케이트를 딱 치는 거예요, 딸들이 막.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개 연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적응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쵸. 처음에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막 애교도 그렇고 저 무슨 모습이지? 너무 어색하고. 좀 제가 생각해봐도 약간 아이 됐어. 아이. 누군가 우리 엄마가 막 머리 쓰다듬고 막 이런 거 뽀뽀하고 자기가 막 볼 꼬집고 막 으악!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는 어색하죠. 엄마가 연애하신다고 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자동 발사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은 넘는 거 뭐 있을까요? 딸들의 취향. 예, 취향이죠. 보통 이제 딸들은 이제 좀 모던한 거, 좀 세련된 거, 약간 북유럽풍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죠. 근데 엄마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들은 그냥 꽃이야. 그래서 막 접시도 꽃, 베개도 꽃, 뭐 다 꽃, 다 꽃이에요. 맞아. 그럼 엄마, 나는 꽃은 좀 별론데, 야,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이불이 보풀이 안 난다고. 하여튼 써. 좋다니까 써.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꽃밭에서 일어나가지고 꽃밭에서 밥을 먹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만 이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 길 꽃밭을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 아주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물론 딸들을 사랑하니까 잘 챙겨주죠. 하지만 분명히 좀 다른 건 뭐냐면 가이드처럼 챙겨줘야 돼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인데 알아서도 식사하시고 쇼핑하신 다음에 5시 반에 여기서 다시 깃발 들고 있을 테니 오십시오 하면서 5시간의 자유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하든지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로서 제작자로서 어떤 오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조물주나 이렇게 디자이너처럼 딸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침범을 딸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침범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얼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의 의도는 사랑이죠. 예, 사랑이 넘쳐서 그렇고, 그리고 딸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엄마 나이 정도 되는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를 딸들이 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참아줘야지 엄마 그것이 엄마의 인생을 인정하는, 엄마의 노고를 내가 인정한다는 이제 그런 애티튜드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정의 경계선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만 싸우면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기도 아직 3살이고 어려서 얘 치닥거리하기도 힘들고 자기 인생 자체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부족하고. 근데 안 들어주면 못된 딸 같은데 들어주려니 정서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결혼 전에서부터 경계선이 계속 모호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얘기는 다 내 딸한테만 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한번 자기 마음에 경종을 울리셨어요. 딸들은 상담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딸들이 이제 이것을 전복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엄마가 전화 오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 타임에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 내 타임에 전화를 받게 되면 엄마가 그 사이에 진정이 좀 돼요. 네, 진정이 되고 또 엄마가 그 사이에 또 바쁜 일이 생겨. 엄마 왜? 아우, 야, 아까 정말 아주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근데 엄마 지금 어디 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아주 그냥, 아우, 속 터져. 끊어! 왜 끊어버려?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벌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내가 요즘에 좀 아기도 어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엄마 힘든 것을 문자로 남겨놔. 내가 또 전화할 수 있을 때 좀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약간 그거를 살짝 전복시키면서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시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딸들을 아바타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어떻게 아바타 시키냐면 너의 꿈은 나의 꿈. 반대로만 하면 나의 꿈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는 선생이 최고다.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엄마가 원하는 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막 너무 막 애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을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한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좀 터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지 여행 있죠. 뭐 아프리카랄지만 이제 오지 여행을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여행을 가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내 아바타를 이 반경 이 다른 국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을 보내줄게. 아, 진짜. 그러니까 로스쿨 가.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때 딱 그 딸이 내가 아바타구나. 이 느낌이 그때 딱 들면서 엄마 나는 로스쿨을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1년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바타를 멈췄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 취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내가 먹는 방식으로 먹기를 권유하는 아주 일상에서 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엄마랑 함흥냉면을 먹으러 가면 30년 동안 마음이 힘든데 이유는 자기는 냉면에 절대로 식초를 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함흥냉면이란 자고로 겨자와 식초의 비율이 맛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식초와 겨자를 일정 비율로 넣어 먹어야만 하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함흥냉면집에 가는 이유요 목적이니 너의 혀는 맛을 모르는구나. 이 비루한 혀여. 장금이야 뭐야. 항상 엄마 나는 식초 안 먹어 하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자기가 안 넣고 먹으면 엄마가 확 넣거나 화장실 가면 넣거나. 너무 싫어. 30년이 넘으니까 냉면을 먹을 때 화가
불냉면이 아닌데 불냉면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예, 나쁘지 않아요. 의도 자체는 딸이 안전하게 원한 거죠. 예, 엄마가 경험했던 세상은 엄마의 경험치에서 그냥 있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가질 수도 없었죠. 엄마의 시대에는. 그래서 내 딸만큼은 내가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안착하고 최고의 맛의 냉면을 먹고 최고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이제 바라면서 가장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원에 딸을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의도는 이제 전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식이 이제 반복되면 딸들의 정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또 엄마 말대로 가이드를 잘 받으면 또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제 막 교수도 되고 막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도 엄마의 눈동자가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떤 스카프를 딱 집으면 그걸 살려고 이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 항상 울리는 어떠한 소리가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엄마가 정말로 너무나 강력하게 이런 아바타를 요구했다고 하면 당연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낮은 자존감, 당연히 무기력해지죠. 내가 골라봤자, 원해봤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분노가 생기고 이 분노를 또 표출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슬픔으로 변해서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 양육을 해야지 돼요. 자기 양육이요? 자기 양육.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키워나가야 돼요. 인간은 자기 양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려주고 예를 들어 딸을 되게 아바타한 엄마라면 자기 양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 시아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5번 얘기했었어. 근데 왜 내가 무시하고 있을까? 이게 내 못다한 꿈인가 보구나. 나는 그 못다한 꿈 때문에 얼마나 슬픈 거지? 도대체 얼마나 슬프고 아쉽길래 그것을 감추고자 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럼 나도 이제 평생학습 등록할까?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짜 그 동기와 이유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위로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주는 것, 이게 자기 양육이고 이게 일어나야지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엄마의 아바타였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첫 번째, 내가 아바타였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아바타였다 생각이 드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일단 하늘 한번 보시면서 아바타였어. 자기 말로 자기가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수고했어. 아바타로 사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바타 역할을 이제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주의하실 점. 우리가 원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태어나서 같이 살았던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의 그 개선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참 위험해요. 왜냐면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관계가 해결되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단도직입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우회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거든? 아바타야, 아바타. 낮은 자존감, 무력감, 분노.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냉면, 나 이거 냉면 엄마, 나랑 다시 냉면 먹을 생각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돌려서 얘기해야 돼. 원가족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잠깐만 내가 진짜 할 얘기가 있어. 식초 넣으면 안 돼. 내가 약간의 병 같은 게 있어. 깊은 병은 아니고 진짜 되게 간단한 병인데 뭐 죽고 이런 거 전혀 아니야. 그냥 엄마가 식초만 안 넣으면 되는 거야.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식초만 안 넣으면 돼. 야, 이게 진짜 쉬운 건 아니다. 와. 쉽지 않다. 그럼 엄마가 뭔지 모를 때 더 불안하잖아요. 아. 그럼 그때부터 엄마가 아무 거에도 식초 안 넣어. 야, 그거 쫄면 식초 넣으면 안 돼. 제 식초 주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단조직입적으로 부모님과의 대항은 결과가 그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 딸을 아바타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안 해주시면 되는데 딸들은 이제 엄마들이 하는 많은 말 속에서 세계관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 딱 이것만 분간해 주세요. 내가 딸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보통 권유하는 말이나 혹은 강요하는 말 중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취향의 문제인가? 요거를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널 땐 반드시 파란불에 건너야 돼. 너 친구를 따돌리면 안 돼. 컨닝하면 안 돼. 이런 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자, 근데 겨울에 엘사 드레스를 입겠다. 요거는 취향의 문제죠. 내복만 우리가 입혀줄 수 있다면 저도 옛날에는 애 키우기 전에는요. 애들이 한겨울에 공주 옷을 저도 어린이집 자제 나가면은 꼭 이렇게 드레스 입고 봉도 들고 이렇게 가는 애기들 있어요. 맞아. 아 진짜? 왕관 쓰고. 왕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엄마들은 또 그게 너무 부끄러우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랑 눈 마주치면 막 이러면서 말도 마.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들이 막 이제 오고 가죠. 근데 이런 것도 내복만 잘 입었다면 취향의 문제죠. 맞아. 그다음에 저랑 친한 분이 어느 날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딸이 이제 사춘기인데 라면을 이제 같이 먹는데 영화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라면 국물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보기에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라면을 먹는 거야, 네 머리를 먹는 거야. 들어가서 머리 묶고 와 그랬어요. 그때 딸이 군소리 안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집 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묶었는데 어떻게 묶고 나왔냐면은 또 저렇게. 갱쟁이야. 이때 만약에 너 개기냐? 엄마 앞에 도전해? 이러면 정말 사춘기 곤란해지는 거죠. 묶으래서 묶었고 앞으로 묶을지 뒤로 묶을지 옆으로 묶을지는 그 아이의 주체적인 선택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그 또한 그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취향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취향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항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제 나중에 약간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뭐지?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건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편안하게 다 얘기하신 다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말만 꼭 끝에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엄마의 생각이었고 와. 결정은 생각은 너가 너의 생각을 하면 돼까지만 붙여주면은 거기서 아바타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딸들은 그 말에 저항하면은 좀 나쁜 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생긴 거죠.